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혹시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암이나 다른 치명적인 질병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불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노년기에 찾아오는 암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암은 의학적인 치료와 함께 싸울 수 있지만 고립과 외로움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으며 서서히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 자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고립과 외로움이 암보다 더 무서운 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말이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년의 삶에서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암보다 무서운 것, 고립과 외로움. 노년기에 암보다 무서운 것이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이 암보다 무섭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고 힘든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큰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립과 외로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그 심각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히 외부와의 단절이나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을 넘어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실제로 심혈관 질환, 고혈압,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고립된 삶을 사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명이 짧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퇴직 후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배우자나 친구를 잃으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감은 점점 심화되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은 눈에 보이고 명확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고립과 외로움은 서서히 우리 삶을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립과 외로움이 노년의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심지어 생명에도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가장 큰 적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왜 고립과 외로움이 문제일까요? 고립과 외로움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이르면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점차 약화됩니다. 이는 가족, 친구, 직장 등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의 축소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퇴직입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동료들과의 교류도 점점 멀어지면서 자신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심리적 공허감과 함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서의 빈 둥지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더 이상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이 쓸모없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과의 물리적 거리감뿐만 아니라 정서적 거리감도 점차 생기면서 외로움은 심화됩니다. 여기에 더해 배우자나 오랜 친구를 잃게 되면 그 상실감은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나 친구가 사라졌을 때 남겨진 이들은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은 단순한 감정적 고통을 넘어서 신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슬픔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고립된 노인은 실제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정서적 자극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점점 더 그들을 고립된 상태로 몰아넣게 됩니다. 결국 고립과 외로움은 노년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년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고립과 외로움이 노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를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고립과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동호회나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더라도 기술을 활용해 화상통화나 메시지로 자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SNS나 온라인 모임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과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외로움과 우울감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산책 모임이나 요가 클래스, 실버타운 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활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매주 새로운 곳을 탐방하는 작은 여행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의 활동들은 우리가 삶에 더욱 활기를 느끼고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로 정신적인 자극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지적 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 둔화입니다. 독서, 글쓰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지속적으로 지적 자극을 제공하는 활동은 고립감을 줄이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학습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새롭게 관심 있는 주제를 공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과 외로움이 심각해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그 자체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들이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고립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채 무기력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린 인생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방법을 찾아 더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우리는 노년의 암보다 더 무서운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적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마다 타인과 연결될 방법은 항상 존재합니다. 가족과 친구,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통해 느끼셨듯이 중요한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예방하고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